환영합니다, 여러분. 즐겁고 활기찬 수학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어떤 곱셈 공식을 배웠죠? 같이 살펴볼까요? 복습하고 갑시다.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계산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나와요. 그리고 중간에 2 곱하기 앞에 a 앞에 항 곱하기 뒤에 항 계산하면 2 곱하기 ab 이렇게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때 마이너스 부호가 있죠, 여기 가운데. 그래서 마이너스 2ab 이 두 가지 공식에 대해서 배웠어요. 두 번째 공식은 첫 번째 공식을 통해서 유도 가능하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잘 기억 안 나면 지난 시간 영상 보세요. 우리가 오늘 무엇을 배울지 살펴봅시다. 오늘의 학습 목표 함께 살펴봅시다. 첫 번째, a 플러스 b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를 어떻게 전개하는지 살펴볼 거예요. 합차 공식이라고도 합니다. 곱셈 공식, 또 다른 곱셈 공식 배울 거고, 이를 통해서 분모의 유리화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x 플러스 a, x 플러스 b를 어떻게 전개하는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cx 플러스 d를 어떻게 전개하는지 살펴봅시다. 이 세 가지 공식을 오늘 숙지해야 되고요. 암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암기. 그리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학습 목표 머릿속에 두고 또 각자 자신만의 학습 목표 세우고 오늘 수업 함께 합시다. 자, 페이지 53쪽입니다. 페이지 53쪽 같이 봐요. 첫 번째 학습 목표와 관련된 주제입니다.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는 어떻게 전개할까? 이 전개를 먼저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그림 같이 봅시다. 다음에 그림과 같이 지혜는 가로의 길이가 a 플러스 b, 세로의 길이가 a 마이너스 b인 직사각형 모양의 떡 케이크를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 모양의 용기에 담아 보관하려고 한다. 물음에 답하여보자. 단, 떡 케이크의 용기의 높이는 같고 용기의 두께는 고려하지 않는다.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떡 케이크가 이렇게 있잖아요. 떡 케이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가로의 길이가 a 플러스 b,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가 이 전체 a에서 b를 뺀 거. 이 떡 케이크를 잘라가지고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 모양의 용기에 담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왼쪽 그림, 그 다음에 그림 2의 넓이를 식으로 나타내볼게요. 자, 그림 1 먼저 넓이 나타내볼까요? 그림 1은 넓이를 나타내면, 자, 가로의 길이가 이 떡 모양이 지금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의 길이가 a 플러스 b,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이 전체 길이 a에서 b를 뺀 거죠. 따라서 a 마이너스 b, 세로의 길이 a 마이너스 b를 두 개를 곱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 그림 2에서 떡 케이크의 활동 2, 그림 2에서 떡 케이크의 밑면의 넓이를 한 변의 길이가 각각 a, b인 두 정사각형의 넓이를 이용하여 식으로 나타내보자네요. 그러니까 그림 2에 이 떡 케이크의 이 넓이 있죠? 이 넓이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표현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 모양에서 한 변의 길이가 b인 정사각형 이 부분을 빼주면은 이 떡 케이크의 넓이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구하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의 넓이 a 제곱에서 요 부분 빼주면 되잖아요. 한 변의 길이가 b인 정사각형의 넓이 빼주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림 1에 있는 떡의 크기나 그림 2에 있는 떡의 크기가 두 개가 어떨까요? 떡의 크기는 변하지 않았겠죠. 잘라서 오려서 붙인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림 탐구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a 플러스 b, 그러니까 그림 1의 떡의 넓이 하고 그림 2의 떡의 넓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두 개가 같다입니다. 네.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가 지금 어떻게 전개가 되었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됐나요?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도 전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림을 통한 첫 번째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배 법칙 이용할게요. 자, 여기 보세요. 분배 법칙 이용하겠습니다. 자, a를 먼저 a에 곱해줍니다. 그러면 a 제곱이 나오겠죠? 그 다음 a를 또 마이너스 b에 곱해줍니다. 그럼 a 곱하기 마이너스 b 부호 생각하면 마이너스 ab가 나옵니다. 그 다음 플러스 b를 a에 곱해줍니다. ba인데 알파벳 순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면은 a, b가 나오겠죠. 그 다음 b를 마이너스 b에 곱해줍니다. 부호는 마이너스 그리고 마이너스 b제곱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지워지는 게 생겨요. 마이너스 ab 그 다음에 플러스 ab 지워지겠죠. 그럼 남는 거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남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분배 법칙을 통해서도 우리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나온다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걸 정리합시다. 자, 페이지 53쪽 가장 아래에 있습니다. 곱셈 공식 두 번째.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다.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두 수 a랑 b가 있습니다. 이때 이 앞에 있죠. 앞에는 이 두 수의 합이죠. 합. 지금 중간에 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두 수의 합. 그럼 뒤에 항도 볼까요? 뒤에 곱해져 있는 거. 뒤에 곱해져 있는 거는 이 a랑 b의 어떤 거예요? 두 수의 차이. 됐나요? 그러니까 앞에 곱해진 건 두 수의 합, 그다음에 두 수의 차이. 이거 두 개를 곱했더니 일단 결과적으로 제곱 빼기 제곱이 나왔습니다. a의 제곱 빼기 b의 제곱이 나왔는데 이 앞에 있는 거 봐봐요. 두 수의 합 a 플러스 b, 그다음에 a 마이너스 b잖아요. 두 수의 차이. 그랬을 때 이 앞에 있는 부분, 이게 이제 a의 제곱 앞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뒤에 빼기 어떤 수의 제곱은 뒤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게 제곱돼서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기억합시다. 두 수의 합, 그다음에 두 수의 차이를 곱할 때 좀 빠르게 계산을 할 때 곱셈 공식 두 번째 제곱 빼기 제곱을 이용하면 됩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이 곱셈 공식 중요하거든요. 지금 두 수의 합차 순서대로 곱해져 있어요. 근데 이게 바뀌어져서 곱해져도 돼요. 두 수의 차이. 그러니까 a 마이너스 b 곱하기 a 플러스 b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곱셈에서는 두 식 또는 두 수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같습니다. a 마이너스 b 차이가 먼저 있고 이게 지금 차이죠? 차이. 두 수의 차. 그다음에 두 수의 합. 차 합이 곱해져도 됩니다. 보통 합차라고 해서 합차 공식이라고도 해요. 합차 공식. 자, 관련해서 몇 개 더 그러면 살펴볼게요. 곱셈 공식 두 번째 관련해서 자, 첫 번째로 a-b 곱하기 a 플러스 b 차이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합이 있어도 동일합니다. 앞에 거 a의 제곱, 그 다음 뒤에 거의 제곱을 빼주면 돼요. 그 다음 마이너스 a 플러스 b, a 플러스 b 조금 식을 조절하면 합차 또는 차합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앞에를 이 앞에 부분을 b-a로 바꿔보는 거예요. 앞에 부분을 b-a 뒤에도 동일하게 b 플러스 a로 바꿔볼게요. 덧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그러면 자 b와 a의 차이, 그다음에 b와 a의 합 하면은 b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a의 제곱 이렇게 들어갑니다. b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고 그 다음 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도 한번 계산해볼까요? 이것도 합차 공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꿀 거냐면 자 마이너스 b 플러스 a 그 다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로 갈게요.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a 마이너스 b를 교환 법칙 이용해서 마이너스 b 플러스 a로 바꿨습니다. 동일합니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를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b를 바꿔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로 바꿨어요. 그러면 자 봐봐요. 그럼 마이너스 b랑 a의 합이에요. 여기 있죠? 합. 마이너스 b랑 a의 차이예요. 마이너스죠? 차이. 합차 공식 사용할 수 있겠죠? 그 큰 두 숫자가 마이너스 숫자 또는 식이 마이너스 b랑 a, 마이너스 b랑 a예요. 그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 이게 그대로 와야 됩니다. 이거 그대로 통으로 와야 돼요.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 그 다음 빼기 뒤에 거 a 있죠? a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b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마치 곱셈 공식 두 번째가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곱셈 공식 두 번째 합차 공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유연하게 적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페이지 53쪽.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지금 학습 목표 첫 번째 거. 다음으로 우리 페이지 54쪽 봅시다. 54쪽. 54쪽. 같이 풉시다. 함께 해보기 4, 그 다음에 6, 함께 해보기 5, 7을 같이 풀어볼게요. 다항식의 곱을 전개하는 과정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넣어보자. 바로 보니까 a와 4의 합, 그 다음에 a와 4의 차이죠. 합차. 쓸 수 있겠죠? 쓸 때 앞에 거의 제곱, 그 다음에 뒤에 거의 제곱을 해서 빼주는 거죠. 그럼 계산을 하면 뒤에 거는 4의 제곱. 계산하면 a제곱 마이너스 16. 그 다음 2번 보면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x 플러스 y 그러니까 마이너스 3x랑 y의 차이 마이너스 3x랑 y의 합 합차 공식 쓸 수 있겠죠? 마이너스 3x의 제곱에서 뒤에 y의 제곱을 빼주면 되겠죠. 계산하면 9x 제곱 됐나요?
그 다음 6번 문제도 볼까요? x 플러스 2분의 1, x와 2분의 1의 합,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x와 2분의 1의 차이 계산하면 x의 제곱 빼기 뒤에 거 2분의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x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온다. 그 다음 2번 문제 볼까요? 2a와 3b의 차이, 그 다음 2a와 3b의 합, 차합으로 곱해져 있어도 됩니다. 합차 또는 차합 계산하면 2a의 앞에 거 2a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 3b의 제곱 됐나요? 그럼 계산하면 4a 제곱 마이너스 9b 제곱 끝까지 계산해야 돼요. 그 다음 함께 해보기 5번 같이 풀어볼까요? 가끔 두 수의 곱을 구할 때 곱셈 공식을 이용하면 편리한 경우가 있어요. 자, 앞에서도 우리가 101의 제곱 이거 곱셈 공식 이용해서 계산했잖아요. 100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으로 이런 것처럼 이번엔 101 곱하기 99를 해볼 거예요. 101 곱하기 99를 이제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해봅시다. 101이라는 수는 이 101이라는 수는 100하고 1의 합입니다. 100 더하기 1. 그 다음에 99라는 수는 이 100에서 1을 뺀 거예요. 그래서 100과 1의 차이예요. 하나는 100과 1의 합. 그다음에 곱하기 100과 1의 차이니까 합차 공식 쓰면 되겠죠? 앞에 100의 제곱 빼기 1의 제곱 계산하면 100을 두 번 곱하는 거니까 공의 개수가 2배가 됩니다. 만 빼기 1, 9999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7번 문제 같이 풀어봅시다.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다음을 계산하시오. 숫자의 곱이네요. 103, 97. 어떤 수로부터 하나는 3만큼 크고 하나는 3보다 3만큼 작아요. 그 수는 기준이 100이 되겠죠? 100 더하기 3, 100 마이너스 3. 왜냐면 지금 합차 공식을 배웠잖아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라는 요 두 개의 곱을 계산하는 공식을 배웠는데 이걸 이용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이걸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100 플러스 3, 100 마이너스 3 마찬가지로 100과 3의 합, 그 다음에 100과 3의 차이 계산하면 앞에 거 100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 3의 제곱 이렇게 3의 제곱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100 곱하기 100은 만 빼기 9 계산하면 9991 맞죠? 9991. 그 다음 2번 문제 풀어볼까요? 자, 71, 69 70 플러스 1 그 다음에 70 마이너스 1 계산 70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숫자가 하나일 때는 괄호를 쳐도 되고 안 쳐도 됩니다. 괄호 뺄게요. 70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7에 49 하고 공이 지금 봐봐요. 이거 계산하는 법 알려줄게요. 70의 제곱이잖아요. 먼저 7을 제곱시켜줍니다. 그럼 49가 나오죠? 0 있죠? 0 두 번 곱해주면은 0의 개수가 2개 이렇게. 그 다음 마이너스 1 계산하면 4, 8, 9, 9 얼마나 빨라요 계산하는 게. 지금 선생님이 천천히 모든 과정을 보여주면서 했지만 중간중간 줄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바로 이렇게 빠르죠?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4, 8, 9, 9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지금까지 뭐 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학습 목표 보면서 첫 번째 학습 목표를 보면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봤어요. 그쵸? 두 수의 합, 두 수의 차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요거 관련해서 보는 게 이제 분모의 유리화를 조금 살펴볼 거예요. 지금 이제 살펴봅시다.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 볼게요. 곱셈 공식 이용해서 루트 3 플러스 1분의 2의 분모를 유리화하는 과정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보자. 분모를 유리화하는 과정입니다. 자, 살펴볼게요. 루트 3 플러스 1분의 루트 2의 분모 분자에 각각 루트 3 마이너스 1을 곱해볼게요. 자, 루트 3 마이너스 1을 이 수에 각각 분모 분자에 곱하겠습니다. 루트 3 마이너스 1 곱했고 분자에도 루트 3 마이너스 1을 곱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루트 3과 1의 합, 루트 3과 1의 차이 합차 공식 사용할 수 있겠죠? 계산하면 앞에 거 루트 3의 제곱 그 다음 뒤에 거 1의 제곱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루트 3의 제곱은 3 빼기 1 계산하면은 얼마가 나오죠? 여기가 지금 3 빼기 1이 이게 2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 이렇게 약분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남는 건 분자 루트 3 마이너스 1만 남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보니까 지금 어떻게 결과가 나왔냐면 루트 3 플러스 1분의 2 지금 분모에 분명히 무리수가 섞여 있습니다. 무리수 더하기 유리수는 무리수예요. 지금 무리수예요. 아무튼 루트 3 플러스 1이 분모가 지금 유리수였어요. 근데 신기하게 뭘 적당히 중간에 어떤 조치를 취해주니까 지금 분모가 1이죠. 분모가 1인 유리화가 됐어요. 왜냐면 1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이랑 같은 거니까 무리수였는데 유리화가 됐죠. 어떻게 했죠?
중간에 뭘 곱해줬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앞에서 루트 2분의 4 유리화 시켜줄 때 분모 분자에 분모에 있는 루트 2랑 같은 수를 곱해줬습니다. 루트 2랑 같은 수. 그래서 2분의 4루트 2, 2루트 2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어요. 이걸 이용해서 루트 3 플러스 1분의 2에 분모 분자에 같은 수를 한번 곱해볼까요? 루트 3 플러스 1, 루트 3 플러스 1을 각각 곱해보면은 자, 앞에서 배웠죠? 루트 3 플러스 1의 제곱이죠? 루트 3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2 루트 3 플러스 1 계산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갖고 올게요. 그러면 3 플러스 2 분모 먼저 계산한 거예요. 2 곱하기 루트 3 플러스 1 2 루트 3 플러스 2 계산하면 3 플러스 2 루트 3분의 2 루트 3 플러스 2가 나왔어요. 동일한 수 루트 3 플러스 1 루트 3 플러스 1을 분모에 곱하고 분자에 곱했더니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에도 무리수가 지금 섞여 있어요. 분모가 유리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분모에 지금 항이 루트 3 더하기 1 두 개죠. 이렇게 항의 개수가 2개 이상일 때는 같은 걸 곱하면 안 돼요. 같은 걸 곱하는 게 아니라 합차 공식을 이용하려고 여기가 지금 루트 3 플러스 1이었잖아요. 그러면 루트 3 마이너스 1을 곱해주는 거예요. 반대로 루트 3 플러스 1에는 루트 3 마이너스 1 합차가 되도록 그렇게 곱해주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사용했어요. 자, 조금 다르죠? 앞에 부분이랑 비교해서 분모를 유리화하는 방법 기억하세요. 중요합니다. 이거 고등학교 때도 나옵니다. 네, 기억하세요. 이때 사용한 공식이 합차 공식이에요. 합차 공식.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또 조금 더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페이지 55쪽 8번 문제 같이 풀어봅시다. 8번. 자, 분모를 유리화하시오. 자, 분모 분자에 루트 2 플러스 1 그대로 곱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지금 루트 2 플러스 1이니까 루트 2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일 때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분모에 루트 2 마이너스 1을 곱했으니까 분모랑 동일하게 루트 2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겠죠. 분모 분자에 동일한 수를 곱해야지 같은 수가 됩니다. 계산하면 루트 2와 1의 합 곱하기 루트 2랑 1의 차이니까 합차 공식 바로 계산하겠습니다. 루트 2의 앞에 거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1의 제곱 분의 분모는 한 번씩 더 쓸게요. 루트 2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입니다. 계산할게요. 자, 분자 루트 2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은 2 마이너스 2 루트 2 플러스 1 곱셈공식 이용한 거예요. 그리고 루트 2 분모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은 2 마이너스 1 계산하면 분모는 1이 되고 분자는 3 마이너스 2 루트 2가 나옵니다. 3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유리화 시킬 수 있어요. 자, 괄호 2번에는 뭘 곱해줘야 될까요? 루트 5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 마이너스의 반대 플러스 2를 곱해주면 됩니다. 여기만 곱하면 안 되고 반드시 분자에도 동일하게 곱해줘야 돼요. 동일한 수를 곱하면 분모부터 구해볼게요. 분모부터 구하겠습니다. 루트 5와 2의 차이, 루트 5와 2의 합이 곱해져 있으니까 합차 공식 루트 5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분의 루트 5 플러스 2 계산하면 분모는 1 분자는 루트 5 플러스 2니까 루트 5 플러스 2가 나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뭐 했죠? 합차 공식과 관련돼서 합차 공식하고 관련지어서 분모의 유리화하는 방법을 하나 더 살펴봤어요. 앞에 단원에서 배운 분모의 유리화랑 조금 다릅니다. 합차 공식을 이용했다는 게 조금 다른 부분이고 결국에는 분모를 유리화시키는 건 동일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 그 다음에 ax 플러스 b 곱하기 cx 플러스 d를 어떻게 전개하는지 살펴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x 플러스 a, x 플러스 b를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해봅시다. 분배 법칙 계산하면 자, x를 x에 곱하고 플러스 b에 곱해서 더해줘요. x제곱 플러스 bx 나왔죠? 그 다음 a를 x에 곱하고 b에 곱해서 또 더해줍니다. ax 플러스 ab가 나옵니다. 이때 지금 bx 더하기 ax가 나왔는데 순서를 바꿀게요.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 그러면 ax 플러스 bx가 나왔고 둘 다 지금 x가 곱해져 있죠? 그러니까 분배 법칙 이용하면 x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a 플러스 b x. 그러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건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의 괄호에 x를 곱하고 거기에 더하기 ab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림을 통해서도 알아볼게요.
그림. 자, 그림. 가로 세로의 길이가 지금 x 플러스 a. 자, 이쪽이에요. x 플러스 a.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가 x 플러스 b인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왼쪽은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 x 플러스 a, 세로의 길이 x 플러스 b인 직사각형의 넓이가 돼요. 근데 이 넓이는 각각 이 주황색, 초록색, 노란색, 파란색을 각각 구해서 다 더하면 넓이가 되겠죠. 그 각각은 x제곱, x 곱하기 x, 그 다음에 x 곱하기 a, ax, 그 다음에 b 곱하기 x, a 곱하기 b 계산하면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x 플러스 ab인데 동일하게 여기 나왔죠. 이렇게 두 개가 같겠죠. 이러한 방법으로 지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분배 법칙, 그 다음에 그림을 통해서 생각해봤어요. 곱셈 공식 세 번째 유도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살펴봅시다. 자, x 플러스 a, x 더하기 a, 그 다음에 x 플러스 b. 여기서 바로 알 수 있는 거는 x랑 x 두 개 곱하면 x제곱 나오잖아요. 그리고 뒤에 거 a랑 뒤에 거 b 곱하면 두 개 곱해서 계산하면 ab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중간의 항이에요. 중간의 항. 이 중간의 항이 뭐냐면 a랑 b의 합에 이 합에 반드시 x가 곱해져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ax 생기죠? 여기 곱하면 ax 생기고, 그다음 여기도 bx가 이렇게 생깁니다. 곱해주면 두 개를 여기서 ax 그 다음에 bx 두 개가 곱해지면서 a 플러스 b에 x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 중간에 들어간 거거든요.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된 문제 같이 풀어봅시다. 함께 해보기 7번입니다.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4 계산하면 x제곱 플러스 2랑 4의 합. 따라서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건 4. 그 다음에 x 플러스 2 곱하기 4. 2 곱하기 4 바로 곱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 됐습니다. 네, 2번 문제는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5. 그러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는 첫 번째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건 x제곱. 두 개 곱하면 x제곱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왔고, 맨 뒤에 항에는 마이너스 1하고 5가 곱해질 거예요. 분배 법칙 이용하면은 이건 아주 쉽게 나와요. 앞에 거랑 뒤에 거. 여기랑 이 뒤에 항은 가장 쉽게 나오는데 이제 중간이 중요합니다. 중간은 여기 마이너스 1하고 5의 합, 마이너스 1과 5의 합, 이 5의 합에 괄호 쳐서 여기다 x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럼 4x 됐나요? 자, 9번도 같이 풀어볼까요? 1번 계산하면 a제곱 플러스 15 바로 나옵니다. 중간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5랑 3의 합 계산은 8에 x를 반드시 곱해줘야 돼요. 중간 과정 좀 생략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하는 거예요. 계산할 때. 그 다음 2번 a랑 a 곱하면 a제곱, 네, 마이너스 1이랑 6 곱하면 마이너스 6. 그 다음 가운데 항 마이너스 1 더하기 6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1 더하기 6에 이번엔 a를 곱해줘야겠죠. 지금 문자가 x가 아니라 a입니다. 계산하면 이쪽에다 좀 쓸게요. a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6 계산 이렇게. 그 다음 3번 x제곱 마이너스 28 바로 나와요. 그 다음 중간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7 마이너스 4 그리고 x를 곱해줘야 돼요. 반드시.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8 계산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x제곱. 자, 바로 중간 구해볼게요. 마이너스 5 더하기 마이너스 5 하면은 마이너스 11x 더하기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6의 곱 마이너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지니까 플러스니까 30 이렇게 부호 먼저 생각하고 계산. 자, 페이지 56쪽 같이 봅시다. 페이지 56쪽. 자,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자,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학습 목표에서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두 번째 것까지 x 플러스 a 플러스 x 플러스 b 전개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 ax 플러스 b 곱하기 cx 플러스 d를 전개해 봅시다. 먼저 첫 번째 분배 법칙 이용해서 전개하겠습니다. 분배 법칙 이용해서 전개할게요. 전개하면 자, 전개 ax를 cx에 곱해주고 ax를 d에 곱해줘요. 그럼 계산을 하면 ax cx 곱하면 acx 제곱, 그 다음 ax랑 d 곱해주면 adx, 그 다음 이제 분배 법칙 b를 cx에 곱해주면 bcx, b를 d에 곱해주면 bd. 지금 보니까 여기 xx가 곱해져 있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이 항 두 개는 묶일 수가 있습니다. AD, 그러니까 X로 묶어버리면은 AD랑 BC가 남잖아요. AD랑 BC의 합. 여기에 괄호 반드시 쳐야 됩니다. 곱하기 X 플러스 BD. 됐나요? 그럼 두 번째. 그림으로 이해하기. 자, 여기 있죠? 그림? 가로의 길이가 AX 플러스 B. 가로의 길이가 AX 플러스 B.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가 CX 플러스 T. CX 플러스 T인 직사각형 모양의 넓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각각 요거 노란색 넓이, 파란색 넓이, 빨간색 넓이, 초록색 넓이를 각각 구해서 더해주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한 번에 전체를 구하나 각각 조그맣게 잘라서 더해서 구하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ACX제곱 플러스 BCX 플러스 ADX 플러스 BD 계산해주면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 친구가 이렇게 동일하게 나와요.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곱셈공식 네 번째를 유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ax 플러스 b 곱하기 cx 플러스 d는 acx 제곱 플러스 ad 플러스 bc의 전체의 x를 곱해줍니다. 그리고 bd 이렇게 조금 더 살펴볼까요? 이거 외워봅시다 같이. ax 플러스 b에서 맨 처음에 일단 곱해지는 게 ax랑 cx 곱해지잖아요. 이거 두 개 곱하면은 acx 제곱, x가 두 번 곱해졌으니까 x제곱, ac x제곱. 이거 두 개 곱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맨 뒤에 거 b랑 플러스 d가 지금 곱해졌잖아요. 그럼 이 뒤에가 나옵니다. bd. 이 두 개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중간이 뭐냐? 이 중간이 뭔가가 참 이게 힘들게요 사람을. 중간이 뭘까? 중간이 뭘까? 중간이 중요하죠. 뭐든지 중간이 중요합니다. 중간.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볼게요. A랑 D를 곱한 거예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끼리 AD 여기 있죠? AD 나 AD 멀리 떨어져 있는 것끼리 곱해서 앞에 더해줍니다. 뒤에 플러스 BC 여기 있죠? 가까운 거 멀리 있는 거 곱해주고 그다음 가까운 거 곱해줘서 더해줬어요. 거기에 X가 곱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냥 멀리 있는 것끼리 곱해. AX랑 D를 곱하면 여기서 두 개 계산하면 ADX가 나옵니다. 그리고 B랑 CX 가까이 있는 것끼리 곱합니다. 그러면 저 이제 BCX가 나와요. 두 개가. 그리고 더해줘서 한 번 더 계산해도 돼요. 근데 이 방법은 사실 분배 법칙 한 번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미리 괄호 쳐놓고 멀리 있는 거 계수. 자,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지우고 할게요. 자, 다시 그냥 지워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게 이 앞에 ACX 제곱, 그 다음에 BD는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AX랑 CX의 곱, 그리고 이 뒤에 부분 BD는 B랑 D의 곱이에요. 그럼 이제 중간 이게 어떻게 구해지는지가 중요하겠죠? X에 지금 AD 플러스 BC가 곱해져 있는데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 AD는 멀리 있는 거 A랑 D의 곱, 그 다음에 뒤에 BC는 B랑 C의 곱인데 이 가까이 있는 것끼리 곱해가지고 더해준 겁니다. 개수를 AD 더하기 BC 거기에 그리고 X를 곱해서 중간에 항이 지금 처리가 됐어요. 이 결과에 됐죠? 자, 외웠죠? 암기 중요합니다. 관련해서 문제 풀어볼게요. 풀기 전에 하나 더 알려주겠습니다. 지금 이 공식을 사실 이용하면은 앞에서 했죠? 방금 전에 했어요. 방금 전에 x 플러스 a 그다음에 x 플러스 b 이거 바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x제곱 x 두 번 곱하겠죠? 앞에 거 x제곱 그 다음에 뒤에 거 a, b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항인데 멀리 있는 것끼리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요. 근데 개수가 지금 1, 1이잖아요. 여기 앞에 1이 곱해져 있고 여기 1이 곱해져 있으니까 곱하면 앞에 있는 거 곱하면 b 그 다음에 a인데 그러면 a랑 b의 합이잖아요. a랑 b의 합에 x가 이렇게 곱해진 거예요. 네, 곱셈공식 3은 그 앞에 배운 곱셈공식 3 있죠. 4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해요. 너무 많은 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줄여가지고 함께 기억할 수 있는 거면 같이 기억해서 넘어가는 걸 추천합니다. 자, 8번 같이 풀어봅시다. 8번 곱을 정리하는 과정이라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넣어보자. 2x 플러스 1 다음에 x 플러스 4 계산할게요. 자, 앞에 거 2x랑 x 곱해주면 2 곱하기 1 x제곱 그 다음 뒤에 거 1이랑 4를 곱해주면 여기 뒤로 가겠죠? 1이랑 4 곱해주면 1 곱하기 4 그 다음 이제 가운데 게 중요한데 가운데 거는 멀리 떨어지는 것끼리 곱해요. 2 곱하기 4 여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2 곱하기 4 그다음 가까이 있는 것끼리 곱합시다. 1 곱하기 요 x 앞에 1이 곱해져 있으니까 1 곱하기 1 다시 지금 여기 x 앞에 1이 곱해져 있습니다. 1 곱하기 1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계산해서 여기 들어갔죠? 자, 계산을 해보면 2x제곱 플러스 8 플러스 1이잖아요. 9x 여기 x 곱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뒤에는 4 이렇게 2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4 그 다음 2번 문제 풀어봅시다. 5x 플러스 3 곱하기 2x 마이너스 3 자, 지금 곱셈공식 네 번째 이용할 거예요. 자, 앞에 있는 것끼리 곱해봅시다. 5x, 2x 곱하면 5 곱하기 2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바로 계산하면 10x제곱 이렇게 그 다음 중간의 항 요번엔 구해볼까요? 바로 중간항 멀리 떨어져 있는 것끼리 곱합니다. 5 곱하기 마이너스 3 여기 계산돼서 여기 갑니다. 5 곱하기 마이너스 3 그리고 가까이 있는 것끼리 3 곱하기 2 두 개 곱하면 6이죠? 거기에 이제 전체의 x를 곱해주는 거예요. 이 괄호 안에 소괄호가 있잖아요. 여기 소괄호가 요거 있어가지고 여기 바깥에는 중괄호로 처리한 겁니다. 똑같아요. x의 개수가 뭔지가 중요해요. 여기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3과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되겠죠? 계산하면 여기 마이너스 15 플러스 6 나오니까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3 곱하기 마이너스 3 도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9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지금 뭘 빠뜨렸죠 선생님이?
x가 여기서 사라졌죠. 여기 x 반드시 처리해줘야 됩니다. 10x 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9 있나요? 자, 그 다음 10번 문제 풀어봅시다. 자, 10번 a-5 곱하기 2a 플러스 1 a랑 2a를 곱해볼게요. a랑 2a 먼저 곱하면 2a 제곱, 그 다음 바로 중간에 항을 계산을 할 건데 a의 개수를 찾아야겠죠. a의 어떤 개수가 여기 이걸 찾아야 돼. 이게 뭔가 하면은 여기 멀리 떨어져 있는 것끼리 곱하고 a 앞에 지금 1이 곱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 곱하기 1, 그 다음 가까이 있는 거 마이너스 5랑 2를 곱해서 두 개를 더해주면 그게 a의 개수가 나와요. 자, 계산할게요. 먼저 1, 여기 앞에 1이 있었으니까 1 곱하기 1 하면 1이 나왔고, 그 다음 마이너스 5랑 2를 곱해요. 마이너스 10 이렇게. 그게 a의 개수, a 앞에 곱해져 있는 수. 그 다음 마지막에는 이제 마지막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1을 5가 곱하는 거죠. 나옵니다. 한번 여기다 다시 쓰겠습니다. 결과 2a 제곱 마이너스 9a 이렇게 됐습니다. 자, 2번 계산합시다. 먼저 3a랑 2a의 곱 6a 제곱, 그다음 이제 중간에 a의 개수를 찾을 건데 어떻게 찾냐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끼리 곱합니다. 3하고 마이너스 7을 곱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21. 그리고 여기에 가까이 있는 거 마이너스 2랑 2를 곱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끼리 곱하고 가까이 있는 것끼리 곱해서 두 개를 더해주는 게 이게 a의 개수예요. a 앞에 곱해져 있는 수. 계산하면 마이너스 25. 따라서 바로 계산했죠. 마이너스 25. 암산할 수 있으면 해도 됩니다. 안 되면 한 번씩 쓰세요. 그다음 플러스. 맨 뒤에 이제 와야 되는 항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7의 곱.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그리고 2 곱하기 7, 14. 이렇게. 그 다음 자, 3번 여기다 풀겠습니다. 5x랑 마이너스 3x의 곱 계산하면 부호는 마이너스 15x제곱. 그 다음 이제 x의 개수를 찾아줄 건데 이 x의 개수는 자, 멀리 있는 것끼리 곱해볼게요. 5랑 1을 곱하면 여기서 5가 나왔죠? 그래서 5가 나왔고, 그 다음 1이랑 가까이 있는 것끼리 곱합니다. 1이랑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3 바로 닫아요. 그럼 계산하면 2가 나오죠? 2x. 다음 맨 마지막에 항 꼭 찾아줘야 돼요. 1 곱하기 1 계산하면 플러스 1 됐다. 자, 마지막 문제 4번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자 계산하겠습니다.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1 4, 다음 3이랑 여기 곱하기 1 생략되어 있으니까 더하기 3. 여기에 이제 x 반드시 곱해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3 그렇죠? 계산하면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3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페이지 56쪽에 아래 생각 나누기 각자 하고서 그 결과물 쌤한테 카톡이나 문자로 찍어 보내주세요. 도장 찍어주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뭐 했는지 살펴볼게요. 오늘 곱셈공식 3가지 했어요. 3가지. 자, 일단 처음으로 한 게 합차 공식이었어요. 합차 또는 차합도 돼요. 차이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곱하기 합이 있을 때도 곱셈공식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했더니 앞에 거의 제곱,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뒤에 거의 제곱을 빼줘요. 그 다음 요걸 통해서 분모의 유리화하는 방법 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온 곱셈공식은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를 배웠어요. 계산하면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 x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배운 곱셈공식은 계산하면 a c x제곱 플러스 멀리 떨어져 있는 것끼리의 곱 a b 플러스 가까이 있는 것끼리의 곱 b c 여기에 x가 곱해져 있죠. 그리고 빠뜨리지 말아야 되는 게 맨 뒤에랑 b d까지 이렇게. 근데 이 두 번째 곱셈공식은 세 번째로도 유도가 된다고 알려줬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 배웠고요. 앞에 거 포함해서 몇 개 배웠어요 지금? 좀 많이 배웠죠? 5개 정도 배운 것 같은데 5개 배운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 배웠어. 배우고 일단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하고 문제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적용 중요해요. 암기만 하면 안 돼요. 이게 숫자들의 곱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또는 문자와 수, 또는 문짝계리, 그러니까 식의 곱셈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또 어떤 곱셈 공식이 적용될 수 있는지, 이것도 중요해요. 상황마다 다릅니다.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항상 일단 5개 내에서 있고, 좀 선생님이 축소시켜줬죠? 기억해야 되는 건 a 플러스 b의 제곱, 그 다음에 합차 공식, 그 다음에 이거 마지막 세 번째. 요 정도만 기억하면은 다 유도할 수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학교에서 우리 보잖아요. 다 암기해서 오세요. 암기해서 오시고 또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내용 좀 살펴보고서 다음 거를 나가야겠죠. 인수분해 이제 나오는데 그거 배우기 전에 같이 복습합시다. 네.
그래도 여러분이 외우는 것도 중요해요. 반드시 암기해서 오세요. 그리고 좀 여러 가지 문제 풀어보면서 문제 적용하고, 선생님 모르겠어요 하는 문제들 있죠. 문제들 갖고 오세요. 질문하면서 같이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중학교 3학년 친구들 등교할 때 학교에서 웃는 얼굴로 만나고 싶어요. 저 진짜 2주 동안 여러분 보고 싶어서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네, 다음 시간에 학교에서 우리 만나요. 3학년 친구들 안녕!